우리 남편 사단장 됐어. 별 2개야, 별 2개. 다이아몬드 반지를 흔들며 으스대던 그녀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여진아, 너 아직도 그 낡은 시계 차고 다녀? 형편이 어려우면 어렵다고 하지.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그녀의 손에서 잡채 접시가 날아왔죠. 얼굴을 타고 흐르는 양념을 닦아내는 저를 보며 그녀는 비웃었습니다.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제 수행부관이 정복을 꺼내 제 어깨에 걸쳤습니다. 별 3개가 조명 아래서 차갑게 빛났죠. 군단장님. 뒤따라 들어온 그녀의 남편이 제게 경례를 올리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제야 미라는 깨달았습니다. 자기가 누구 얼굴에 잡채를 부었는지.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서울 시내 고급 한정식당 청운가게 대형 다이닝룸이 웅성거립니다. 초등학교 동창회에 모인 50대 후반의 여인들이 테이블 곳곳에 앉아 이야기꽃을 피우고 있었죠. 박미란이 손가락에 낀 다이아몬드 반지를 조명 아래로 슬쩍 내밀며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 이거 우리 영호 씨가 사단장 되면서 사준 거야. 3캐럿이래. 동창들이 감탄사를 쏟아냈습니다. 미라는 테이블 위에 올려둔 명품 가방을 손끝으로 쓰다듬으며 어깨를 으쓱했죠. 이제 투스타 사모님이니까 체면이 있잖아. 남편이 알아서 다 해줘. 미라나 부럽다. 소장 부인이면 이제 장군 부인인 거잖아. 그러게. 별이 2개나 달린 남편을 더 봐. 가는 곳마다 대우가 달라. 미란이 고개를 젖히며 웃었습니다. 미란의 시선이 방 구석으로 향했습니다. 낡은 손목 시계를 찬 여인이 묵묵히 젓가락만 움직이고 있었죠. 이여진이었습니다. 여진은 화려한 장신구 하나 없이 수수한 차림으로 앉아 반찬을 집어 입에 넣고 있었습니다. 미란의 눈가가 실룩거렸습니다. 어머, 여진아. 너 아직도 그 시계 차고 다녀? 우리 초등학교 때 내가 차던 거 아니야? 여진이 젓가락을 멈추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오래 쓰면 정이 들어서. 정이 들어서? 아이고, 형편이 어려우면 어렵다고 하지. 우리가 모르는 줄 알아? 동창들 사이에서 낮은 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미란이 반지를 만지작거리며 말을 이었죠. 그래도 여진이 너 학교 다닐 때는 공부 하나는 잘했잖아. 맨날 1등하고. 근데 살다 보니까 공부가 다가 아니더라고. 여진이 물컵을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미란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야, 내가 말하는데 왜 대답을 안 해? 투스타 사모님이 말하면 들어야지. 미란아, 밥 먹는 자리에서 그러지 마. 옆에 앉은 동창이 말렸지만 미라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뭘 그래? 나는 사실을 말하는 거야. 쟤는 맨날 잘난 척 하더니 지금 뭐가 됐어? 시계 하나 못 바꾸고 살면서. 여진이 천천히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여진이 자리에서 일어서며 가방을 집어들었죠. 나 먼저 갈게. 미란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야, 어디가? 내가 말하는데 그냥 가? 할 말 다 했으니까 가는 거야. 뭐,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야? 미란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미란이 테이블 위에 잡채 접시를 번쩍 들어 올렸죠. 야, 이여진. 어디서 투스타 사모님 말씀을 끊어? 순간 미란의 손에서 접시가 떠났습니다. 기름진 간장 양념과 잡채가 여진의 안경과 얼굴 위로 그대로 쏟아졌습니다. 당면과 시금치 조각이 여진의 머리카락 사이에 엉겨붙었죠. 양념이 흰 셔츠와 바지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동창들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미란아, 너 미쳤어. 어머, 어머. 미란이 빈 접시를 든 채 씩씩거리며 소리쳤습니다. 그래, 이게 내 수준이야. 잡채나 뒤집어 쓰고 살아. 여진은 말없이 안경을 벗었습니다. 양념이 뚝뚝 떨어지는 얼굴로
미란을 바라봤죠. 그때 방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각 잡힌 정복을 입은 젊은 장교가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강중이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강중이가 잡채 범벅이 된 여진을 보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강중이가 재빠르게 들고 온 슈트케이스를 열었죠. 케이스 안에서 이여진이라는 이름이 적힌 정복 상의가 나왔습니다. 강중이가 정복을 꺼내 여진의 어깨에 정중히 걸쳤습니다. 정복 견장 위에 박힌 세 개의 은빛별이 조명을 받아 차갑게 빛났습니다. 미란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습니다. 저게 뭐야? 별이 세 개야. 동창 하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 순간 방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군복을 입은 남자가 헐레벌떡 뛰어들어왔죠. 사단장 최영우 소장이었습니다. 최영우가 잡채 범벅이 된 여진을 보는 순간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최영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군단장님. 최영우가 본능적으로 거수 경례를 올리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군단장님,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미란이 손에 쥔 빈 접시를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접시가 산산이 깨지는 소리가 방 안에 울렸죠. 영호 씨, 이게 무슨... 당신 미쳤어. 이분이 누군지 알아? 우리 군단장님이야. 내 상관이라고. 미란의 무릎이 꺾였습니다. 미란이 바닥에 털썩 주저앉으며 울음을 터뜨렸죠. 아니야. 나는 몰랐어. 어떻게 내가 알아? 여진이 젖은 안경을 강중이에게 건넸습니다. 여진이 냅킨으로 얼굴에 묻은 잡채를 천천히 닦아내며 부부를 내려다봤죠. 미란이 여진의 발밑으로 기어갔습니다. 미란이 여진의 신발을 붙잡고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여진아, 아니 군단장님, 살려줘. 제발 살려줘. 내가 잘못했어. 내가 미쳤었어. 미란이 이마를 바닥에 찧었습니다. 쿵, 둔탁한 소리가 났죠. 한 번만 봐줘. 제발. 여진이 미란을 내려다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미란아, 학교 다닐 때 너한테 내가 뭐 잘못한 거 있어? 없잖아. 근데 왜 그랬어? 미란이 대답하지 못하고 바닥에 엎드려 흐느꼈습니다. 여진이 시선을 최영우에게 돌렸습니다. 최영우가 경례 자세로 굳어 있었죠. 최영우 소장. 예. 군단장님, 오늘부로 직무정지다. 내일 사령부로 출두해. 군단장님, 저는 정말 내 명령이 안 들려? 알겠습니다. 여진이 정복 상의를 여미며 돌아섰습니다. 강중이가 문을 열고 길을 열었죠. 여진이 문을 나서며 멈칫했습니다. 여진이 고개를 돌려 미란을 한 번 더 바라봤습니다. 미란아, 계급은 남편 거지. 내 거 아니야. 여진이 강중이와 함께 식당을 빠져나갔습니다. 뒤에서 미란의 울부짖는 소리가 길게 이어졌죠. 군단 사령부 집무실에 무거운 공기가 감돌았습니다. 여진이 책상 앞에 앉아 감찰 참모를 마주하고 있었죠. 최영우 소장의 사단 전체를 특별 감찰하게. 감찰 참모가 고개를 숙이며 물었습니다. 군단장님,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군납 업체부터 시작해. 한성푸드라고 알지? 예, 식자재 납품하는 업체입니다. 지난 3년치 납품 내역 전부 뒤져. 하나도 빠짐없이. 알겠습니다. 감찰 참모가 경례를 하고 나갔습니다. 여진이 창밖을 바라보며 낮게 중얼거렸죠. 최영우, 내가 얼마나 썩었는지 보자. 며칠 뒤 한성푸드 본사 창고에 감찰반이 들이닥쳤습니다. 감찰 요원들이 박스를 하나씩 여러 내용물을 확인했죠. 이거 봐. 유통기한 다 지난 거야. 라벨만 새로 붙여놨네. 날짜가 다르잖아.
요원 하나가 박스 옆면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원래 라벨이 밑에 있어. 겹쳐 붙인 거야. 사진 찍어. 다 찍어놔. 카메라 셔터 소리가 창고 안에 울렸습니다. 요원들이 장부를 뒤지며 고개를 저었죠. 소고기 100kg 납품했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50kg밖에 안 돼. 돼지고기도 마찬가지야. 절반은 어디로 간 거야? 차액이 전부 어디론가 빠졌다는 거지. 감찰 결과가 여진의 책상 위에 올라왔습니다. 여진이 서류를 한 장씩 넘기며 눈을 가늘게 떴죠. 병사들 먹을 고기를 빼돌렸어? 예, 군단장님. 3년간 빼돌린 금액이 수십억 원입니다. 돈은 어디로 갔어? 추적 중입니다. 그런데 감찰 참모가 말을 멈췄습니다. 뭐야 말해. 최 소장의 차명 계좌가 발견됐습니다. 박미란 씨 친정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여진의 손이 멈췄습니다. 은행 거래 내역 확보해. 예, 알겠습니다. 같은 시각 최영호의 집에서는 미란이 전화기를 붙들고 있었습니다. 여보세요, 사모님. 저 미란이에요. 우리 영호 씨 일 때문에 전화했어요. 전화기 너머로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죠. 미란 씨, 미안한데 나는 모르는 일이야. 사모님, 한 번만 도와주세요. 남편분이 국방부에 계시잖아요. 그런 일에 끼어들 수 없어. 끊을게. 뚜뚜뚜. 미란이 다른 번호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저 미란인데요. 혹시 시간 되시면. 아, 미란 씨. 나 요즘 바빠서. 다음에 연락할게. 뚜뚜뚜. 미란의 손이 떨렸습니다. 미란이 연락처를 훑어보며 한 명 한 명 전화를 걸었죠. 돌아오는 대답은 모두 같았습니다. 미안해, 나는 도와줄 수 없어. 그런 일에는 끼고 싶지 않아. 연락하지 마. 미란이 전화기를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인연들이 평소에는 언니 하더니 최영호가 방에서 나오며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왜 그래, 시끄럽게. 당신 인맥은 다 어디 갔어? 아무도 안 도와준다잖아.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닥쳐. 최영호가 전화기를 들고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야. 지금 급해. 군수사령부에 아는 사람 있지? 이어진 그년 감찰권 남용이야. 투서 좀 넣어줘. 전화를 끊은 최영호가 미란을 돌아봤습니다. 당신도 가만히 있지 말고 뭐라도 해. 내가 뭘 어떻게 해. 동창회 채팅방 있잖아. 거기다 이어진 흠집 내는 글 올려. 미란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흠집? 학교 다닐 때 부정행위했다든가 뭐 그런 거 지어내. 그래, 그거 좋겠다. 미란이 휴대전화를 집어들었습니다. 미란의 손가락이 빠르게 움직였죠. 동창회 채팅방에 글이 올라왔습니다. 얘들아, 나 충격받았어. 이어진 기억나지? 걔 사실 학교 다닐 때 시험지 훔쳐서 1등한 거래. 선생님한테 들켰는데 부모가 돈으로 막았대. 답글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믿기 어렵다. 아니, 그게 사실이야? 미란아, 확실해? 미란이 답글을 달았습니다. 확실해. 아는 사람한테 들었어. 걔 원래 그런 애야. 군단 사령부에서 여진이 휴대전화를 내려다봤습니다. 강중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죠. 군단장님, 동창회 채팅방에. 알아. 봤어. 대응하지 않으셔도 됩니까? 여진이 전화기를 책상 위에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저런 거에 흔들릴 시간 없어. 증거나 더 모아. 예, 알겠습니다. 여진이 서류를 펼치며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은행 거래 내역 왔어? 예, 여기 있습니다. 강중희가 서류를 건넸습니다. 여진이 내역을 훑어보다가 손가락으로 한 줄을 짚었죠. 이거 봐. 횡령금이 나간 날짜하고 이 보석가게 입금 날짜가 똑같아.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미란이 그날 뭘 샀는지 알아내. 며칠 뒤 강중희가 사진 한 장을 들고 왔습니다. 군단장님 찾았습니다. 박미란 씨가 그날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샀습니다. 3억 원짜리입니다. 병사들 밥값으로 목걸이를 샀네. 여진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최 소장 관사에 감찰 요원 보내. 이중 장부가 있을 거야. 예, 즉시 출발시키겠습니다. 최영호의 관사 앞에 감찰 요원들이 도착했습니다. 요원들이 대문 앞에 서자 안에서 미란이 뛰쳐나왔죠. 뭐야? 누구 맘대로 여기 와. 감찰반입니다. 수색 영장이 있습니다. 영장이고 뭐고 못 들어와. 미란이 대야에 담긴 물을 들어 요원들에게 끼얹었습니다. 요원들이 얼굴을 감싸며 뒤로 물러났죠. 이게 무슨 짓입니까? 꺼져. 다 꺼지라고. 미란이 소리를 지르며 문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요원들이 미란을 옆으로 밀어내고 안으로 들어갔죠. 놓으라고. 이 나쁜 것들아. 요원들이 관사 곳곳을 뒤졌습니다. 지하실 문을 열자 벽 한쪽에 금고가 보였죠. 여기 있다. 금고야. 열어. 금고 문이 열리는 순간 요원들이 숨을 삼켰습니다. 현금 다발과 금괴가 쏟아져 나왔죠. 이게 얼마야? 사진 찍어. 영상도 찍고. 군단 사령부에서 여진이 실시간으로 영상을 지켜봤습니다. 화면 속에서 현금과 금괴가 바닥에 널브러져 있었죠. 최영호. 이 정도였어? 여진이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같은 시각 최영호가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선배님 접니다. 최영호요. 전화기 너머로 굵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왜 무슨 일이야? 선배님, 저 좀 살려주십시오. 이여진이 저를 죽이려고 합니다. 이여진? 군단장? 예, 그년이 감찰로 저를 조지고 있습니다. 선배님밖에 없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알았어. 내가 움직이지. 감사합니다. 권태수 선배님. 은혜는 잊지 않겠습니다. 최영호가 전화를 끊으며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이여진, 내가 누구 건드렸는지 알아? 군단 사령부 정문 앞에 검은색 승용차 행렬이 멈춰 섰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정복을 입은 장성이 내렸죠. 어깨에 별 3개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국방부 직속 감사관 권태수 장군이었습니다. 권태수가 호위 병력을 이끌고 사령부 안으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갔습니다. 복도에 있던 장교들이 황급히 경례를 올렸죠. 감사관님, 어떻게 오셨습니까? 이여진 군단장 어디 있어? 집무실에 계십니다. 권태수가 대답도 듣지 않고 집무실 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여진이 책상에서 고개를 들었죠. 이게 무슨 일이야, 권 장군. 이여진 중장. 대통령 특별감사 명령이 떨어졌다. 권태수가 서류를 책상 위에 내던졌습니다. 특별감사? 무슨 근거로? 내가 감찰권을 남용했다는 제보가 들어왔어. 국방부에서 직접 조사하겠다. 여진이 서류를 집어들고 훑어봤습니다. 이건 말도 안 돼. 나는 절차대로 했어. 절차대로? 그건 내가 판단할 일이야. 권태수가 뒤를 돌아보며 소리쳤습니다. 다 들어와. 헌병들이 집무실 안으로 우르르 들어왔습니다. 권태수가 손가락으로 캐비닛을 가리켰죠. 저기 있는 자료 전부 압수해. 잠깐, 그건 감찰 증거 자료야. 국가기밀 유출 방지 목적이다. 건드리지 마. 헌병들이 캐비닛을 열고 서류와 하드디스크를 박스에 담기 시작했습니다. 여진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죠. 권태수, 이건 횡포야. 횡포? 아직 시작도 안 했어. 권태수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여진 중장.
오늘부로 내 직무는 정지다. 관사에서 대기해. 뭐라고? 감찰 과정에서 절차를 어긴 정황이 확인됐어. 조사가 끝날 때까지 움직이지 마. 여진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이게 최영호 때문이지? 내가 그 인간 감싸려고 이러는 거잖아. 증거 있어? 없으면 입 다물어. 권태수가 돌아서며 참모들을 둘러봤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 잘 들어. 이어진 군단장은 조사 대상이야. 누구든 이 사람 편들면 같이 조사받을 줄 알아. 참모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무도 여진을 바라보지 않았죠. 다들 알겠지? 예, 알겠습니다. 참모들의 목소리가 작게 울렸습니다. 여진이 입술을 깨물었죠. 권태수가 문을 나서며 말했습니다. 아, 그리고 최영호 소장 직무정지는 해제야. 내일부터 복귀시켜. 그건 안 돼. 이미 결정됐어. 불만 있으면 국방부에 항의해. 권태수가 사라지고 집무실에는 여진만 남았습니다. 텅 빈 캐비닛이 여진을 비웃는 것 같았죠. 다음 날 최영호가 사단장 집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최영호가 의자에 앉으며 크게 웃었죠. 아, 내 자리가 제일 편해. 부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사단장님, 감찰 요원들 인사권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 조사하던 놈들 다 최전방으로 보내버려. 예. 뭘 예야. 오지 중에 오지로 쫓아내라고. 최영호가 전화기를 들며 씩 웃었습니다. 여보, 나야. 응, 복귀했어. 전화기 너머로 미란의 들뜬 목소리가 들렸죠. 정말? 권 장군님이 해결해 주셨구나. 그래. 이어진 그녀는 이제 끝이야. 어머, 속이 다 시원해. 나 거기 가도 돼? 어디? 이어진 관사. 내가 할 말이 있어서. 최영호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래, 가서 한마디 해. 대신 조심해. 괜히 시비 걸리지 말고. 알았어. 걱정 마. 해가 질 무렵 여진의 관사 앞에 미란이 나타났습니다. 헌병들이 관사 주변을 겹겹이 둘러싸고 있었죠. 미란이 비닐봉지를 들고 대문 앞에 섰습니다. 이여진, 나와봐. 창문 너머로 여진의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미란이 봉지를 흔들며 소리쳤죠. 야, 기억나? 청운각에서 내가 나한테 무슨 말 했는지. 여진이 창가에 서서 미란을 내려다봤습니다. 미란이 봉지를 대문 안으로 던졌죠. 받아. 잡채야, 잡채. 봉지가 바닥에 떨어지며 터졌습니다. 기름진 양념이 바닥에 튀었죠. 내가 나한테 한 짓 잊지 않았어. 이제 내 차례야. 미란이 돌아서며 헌병들을 향해 손을 흔들었습니다. 수고해요. 저 여자 잘 감시해. 미란이 승용차에 타고 떠났습니다. 여진이 창문에서 물러나 의자에 앉았죠. 텔레비전에서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육군 중장 이어진 군단장이 감찰권을 남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현재 직무 정지 상태입니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이 군단장은 개인적인 원한으로 특정 장교를 표적 수사했다는. 여진이 리모컨을 집어들고 텔레비전을 껐습니다. 권력의 눈먼 여장군이라. 여진이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여진이 화면을 보니 아들 민수의 번호였죠. 민수야. 어머니, 저예요.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너는 어때? 여기도. 이상한 소문이 돌아요. 여진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무슨 소문? 군단장이 아들 인사에 특혜를 줬다는 얘기가 퍼지고 있어요. 저는 그런 거 없는데. 알아. 걱정 마. 어머니가 알아서 할게. 어머니, 저는 끝까지 자리 지킬게요. 흔들리지 않을게요. 그래, 고맙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여진이 전화기를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죠.
헌병들이 관사를 빙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외부와의 모든 연락이 끊긴 상태였죠. 여진이 옷장을 열고 정복을 꺼냈습니다. 정복을 단정히 입고 거울 앞에 섰죠. 아직 끝난 거 아니야. 여진이 책상 앞에 앉아 과거 기록들을 펼쳤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기며 뭔가를 찾고 있었죠. 밤이 깊어갔습니다. 여진이 서류에 집중하고 있을 때 갑자기 창문이 깨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쾅! 유리 조각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누군가 돌을 던진 것이었죠. 여진이 깨진 창문을 바라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다는 거야. 그때 문틈으로 작은 쪽지가 밀려 들어왔습니다. 여진이 쪽지를 집어들었죠. 떨리는 손으로 쪽지를 펼쳤습니다. 그 안에는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죠. 김준기 법무관이 보냅니다. 내일 새벽 뒷문으로. 여진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준기가. 여진이 쪽지를 손에 쥐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희미한 빛이 보이는 것 같았죠. 새벽 어스름이 관사를 감쌌습니다. 여진이 뒷문 앞에서 숨을 죽이고 있었죠. 멀리서 식자재 보급 차량이 다가왔습니다. 차량이 관사 뒤편에 멈추자 짐칸 덮개가 살짝 열렸죠. 젊은 장교가 몸을 낮추고 빠져나왔습니다. 김준기 법무관이었습니다. 준기가 재빠르게 뒷문으로 달려왔습니다. 여진이 문을 열어 준기를 안으로 들였죠. 군단장님, 오래 기다리셨습니까? 준기야, 어떻게 들어온 거야? 식자재 보급 차량에 숨어서 왔습니다. 헌병들이 짐칸까지는 확인 안 하더라고요. 여진이 준기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위험한 짓 했네. 군단장님이 위험하신데 제가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준기가 품 안에서 작은 드라이브를 꺼냈습니다. 이게 뭐야? 권 장군이 압수해간 비리 장부 있잖습니까? 제가 미리 복사해뒀습니다. 여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복사본이 있었어? 예. 감찰 자료 정리할 때 혹시 몰라서 따로 저장해뒀습니다. 준기가 드라이브를 여진에게 건넸습니다. 여기에 다 들어있습니다. 한성푸드 납품 내역, 최 소장 차명 계좌, 자금 흐름까지. 여진이 드라이브를 손에 쥐며 물었습니다. 이것만으로 될까? 아닙니다. 더 있습니다. 준기가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최 소장이 증거 인멸하려고 하드디스크를 파쇄했습니다. 근데 제가 데이터 복구에 성공했습니다. 파쇄한 걸 복구했다고? 예. 법무팀 후배 중에 컴퓨터 전문가가 있습니다. 밤새 작업했습니다. 여진이 서류를 받아들고 한 장씩 넘겼습니다. 여진의 손이 멈췄죠. 이게 권태수한테 간 돈이야? 맞습니다. 최 소장이 권 장군한테 매달 보낸 뇌물 리스트입니다. 3년간 수억 원이 넘습니다. 여진이 서류를 내려놓으며 낮게 웃었습니다. 권태수, 내가 왜 최영호를 감쌌는지 이제 알겠네. 군단장님, 이걸로 둘 다 잡을 수 있습니다. 준기야, 고맙다. 정말 고마워. 준기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군단장님이 초임 시절 저 살려주셨잖습니까? 그때 은혜 잊지 않았습니다. 그게 벌써 몇 년 전이야. 10년이 지나도 잊을 수 없습니다. 군단장님 아니었으면 저는 옷 벗었습니다. 여진이 준기의 어깨를 다독였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법무팀 후배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군단장님 방어할 법적 논리를 만들고 있어요. 너 혼자 하는 게 아니었구나. 예. 정의로운 사람들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여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나도 움직여야겠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여진이 관사에서 서류를 펼쳐놓고 밤을 새우고 있었죠. 비리 세력의 자금 흐름을 도표로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눈이 충혈되고 얼굴이 헬쑥해졌죠.
문틈으로 또 다른 쪽지가 밀려 들어왔습니다. 여진이 쪽지를 펼쳤죠. 헌병 박상병입니다. 군단장님 편입니다. 여진이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젊은 헌병이 경계를 서며 고개를 숙였죠. 군단장님, 저 작년에 군단장님 표창 받았습니다.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위험한 일이야.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하겠습니다. 고맙다. 외부 통신 연결할 수 있어? 예, 제가 해보겠습니다. 박상병이 사라졌습니다. 몇 시간 뒤 여진의 손에 휴대전화가 쥐어졌죠. 여진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국방부 장관실입니까? 예, 누구십니까? 이여진 중장입니다. 장관님께 직접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군단장님, 지금 통화가 어려우신데 합동 브리핑을 열어달라고 전해주세요. 권태수 장군이 숨긴 진실이 있습니다. 예, 장관님이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꼭 전해주세요. 여진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같은 시각 미란이 집에서 휴대전화를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미란이 SNS에 글을 올리며 웃었죠. 이여진, 이제 끝이야. 권력 앞에 무릎 꿇어. 모두 지켜봐. 저 여자 몰락하는 거.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와, 무슨 일이에요? 군단장이 잘렸대요? 미란이 신나서 답글을 달았습니다. 응, 곧 뉴스에 나올 거야. 우리 남편이 이겼어. 미란은 몰랐습니다. 자신의 차명 계좌가 이미 추적당하고 있다는 것을. 관사에서 여진이 서류를 정리하고 있을 때 또 다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박상병이 봉투 하나를 건넸죠. 군단장님, 누가 이걸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누구야? 한성푸드 사장이라고 했습니다. 여진이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녹음 파일이 담긴 USB와 편지가 들어 있었죠. 편지를 펼쳤습니다. 이여진 군단장님께, 저는 최영호 소장과 거래했던 한성푸드 사장입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껴 이 녹취록을 보냅니다. 최 소장이 직접 돈을 요구하고 납품 조작을 지시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부디 정의가 실현되길 바랍니다. 여진이 USB를 손에 쥐며 중얼거렸습니다. 최영호, 내 부하가 널 버렸네. 며칠 뒤 중기가 다시 관사를 찾아왔습니다. 군단장님, 마지막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뭔데? 중기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권 장군의 인사비리 기록입니다. 뇌물 받고 보직을 조정한 내역이 다 나와 있습니다. 여진이 서류를 훑어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해. 국방부 장관실에서 연락 왔습니다. 합동 브리핑이 열린다고 합니다. 여진의 눈이 빛났습니다. 언제야? 사흘 뒤입니다. 여진이 옷장을 열었습니다. 잡채 양념으로 얼룩졌던 정복이 깨끗하게 세탁되어 걸려 있었죠. 여진이 정복을 꺼내 손으로 쓸어내렸습니다. 중기야, 이제 끝낼 때가 됐어. 예, 군단장님. 여진이 정복을 입고 훈장을 하나씩 달았습니다. 거울 앞에 선 여진의 얼굴에 단단한 결의가 서렸죠. 그때 박상병이 편지 한 통을 건넸습니다. 군단장님, 아드님이 보내셨다고 합니다. 여진이 편지를 펼쳤습니다. 어머니, 저는 괜찮습니다. 소문이 퍼져도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어머니가 옳은 일을 하고 계신 거 알아요. 저는 끝까지 어머니 편입니다. 어머니처럼 떳떳한 군인이 되겠습니다. 아들 민수 올림. 여진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여진이 편지를 가슴에 품으며 눈을 감았죠. 민수야, 고맙다. 중기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군단장님, 준비되셨습니까? 여진이 눈을 뜨며 대답했습니다. 응, 이제 가자. 여진이 관사문을 열고 밖으로 나섰습니다. 밝은 햇살이 여진의 정복 위에 내려앉았죠.
어깨 위에 별 3개가 눈부시게 빛났습니다. 국방부 대강당에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합동 감찰 결과 브리핑을 앞두고 수백 명의 장교와 취재진이 자리를 채웠죠. 최영우와 미란이 방청석 중앙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미란이 입꼬리를 올리며 단상을 바라봤죠. 오늘 이어진 꼴 좀 보자. 조용히 해. 사람들 다 봐. 뭘 조용히 해. 전현 망하는 거 보러 왔는데. 최영우가 주변을 둘러보며 낮게 말했습니다. 권 선배님이 다 준비해놨대. 오늘 이어진 파면이야. 잘 됐네. 속이 다 시원해. 미란이 가방에서 손거울을 꺼내 입술을 고쳤습니다. 단상 위로 권태수 장군이 올라왔습니다. 권태수가 마이크 앞에 서며 목소리를 가다듬었죠. 지금부터 합동 감찰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이어진 중장은 감찰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무시하고 권한을 남용했습니다. 또한 국가 기밀에 해당하는 감찰 정보를 외부에 유출한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웅성거림이 퍼졌습니다. 미란이 최영우의 손을 잡으며 속삭였죠. 됐어, 됐어. 전현 끝났어. 권태수가 말을 이었습니다. 따라서 이어진 중장에 대해 파면을 건의하며 군사재판에 회부할 것을. 잠깐요. 차가운 목소리가 강당에 울렸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한쪽으로 쏠렸죠. 이여진이 자리에서 일어서고 있었습니다. 정복의 훈장을 단 여진이 단상을 향해 걸어갔죠. 권태수가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이 중장, 지금 뭐 하는 거야? 발언권 없어. 장관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여진이 국방부 장관을 바라봤습니다. 장관이 고개를 끄덕였죠. 이 중장, 발언하세요. 권태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장관님, 이건. 권 장군은 잠시 비켜주시죠. 여진이 단상 위로 올라왔습니다. 여진이 품에서 USB를 꺼내 메인 컴퓨터에 연결했죠. 제가 준비한 자료가 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영상이 떴습니다. 어두운 사무실에서 두 남자가 마주 앉아 있었죠. 최영우의 얼굴이 화면에 선명하게 잡혔습니다. 자, 여기 있어. 이번 달분이야. 화면 속 최영우가 돈다발을 건넸습니다. 상대방이 돈을 받으며 물었죠. 소고기는 얼마나 빼면 됩니까? 절반만 넣어. 나머지는 쌍고기로 채워. 병사들이 눈치채면 어떡합니까? 눈치채면 어때? 내가 사단장인데 누가 뭐라 해? 강당이 술렁거렸습니다. 취재진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기 시작했죠. 방청석에서 미란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저거 조작이야. 가짜라고. 최영우가 미란의 팔을 잡아당겼습니다. 앉으라고. 여진이 화면을 바꿨습니다. 계좌 거래 내역이 스크린에 떴죠. 이건 권태수 장군의 차명 계좌입니다. 권태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뭐라고? 최영우 소장이 매달권 장군에게 송금한 내역입니다. 고물료라는 명목으로 3년간 수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권태수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꺼. 당장 꺼. 왜요, 권 장군? 뭐가 불편하십니까? 여진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권태수가 기술병에게 달려가며 외쳤죠. 당장 전원 끄라고. 명령이야. 기술병이 머뭇거렸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손을 들어 제지했죠. 그대로 두세요. 끝까지 보겠습니다. 권태수의 다리가 풀렸습니다. 권태수가 단상 난간을 붙잡으며 휘청거렸죠. 여진이 다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익숙한 목소리가 강당에 울려 퍼졌죠. 야, 이여진. 어디서 투스타 사모님 말씀을 끊어? 무언가 쏟아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래, 이게 내 수준이야. 잡채나 뒤집어 쓰고 살아. 미란의 얼굴이 스크린에 비쳤습니다.
미란이 잡채 접시를 던지는 장면이 선명하게 재생됐죠. 미란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야, 저거 꺼. 미란이 의자에서 굴러 떨어졌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은 미란이 귀를 막고 몸을 웅크렸죠.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최영우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여진, 너 이럴 수 없어. 이건 불법이야. 불법은 당신이 했죠, 최 소장. 여진이 최영우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병사들 밥값으로 금괴 사고 명품 사고. 그게 군인이 할 짓입니까? 최영우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김준기가 증인석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준기가 서류 뭉치를 들어올리며 말했죠. 저는 군 법무관 김준기 소령입니다. 여기 권태수 장군이 감찰 조사를 방해하기 위해 내린 불법 명령서들이 있습니다. 준기가 서류를 한 장씩 펼쳤습니다. 증거 압수를 지시한 문서, 증인들을 협박하라는 지시, 허위 보고서, 작성 명령까지 전부권 장군의 서명이 있습니다. 강당이 웅성거렸습니다. 장교들이 고개를 돌려 권태수를 바라봤죠. 국방부 장관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봤습니다. 충분히 봤어요. 장관이 헌병대장을 향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권태수 중장과 최영우 소장, 즉시 직위 해제합니다. 헌병대 두 사람을 체포하세요. 강당 문이 열리고 헌병들이 들이닥쳤습니다. 헌병들이 최영우에게 다가갔죠. 최영우 소장 함께 가시죠. 손대지 마. 나 사단장이야. 헌병이 최영우의 어깨에서 견장을 뜯어냈습니다. 별 2개가 바닥에 떨어지며 굴렀죠. 으악! 최영우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헌병이 최영우의 손목에 수갑을 채웠죠. 권태수도 끌려 내려왔습니다. 권태수의 견장이 뜯기는 순간 권태수가 다리에 힘이 풀려 쓰러졌죠. 이럴 수 없어. 내가 누군데. 헌병들이 권태수를 부축해 끌고 나갔습니다. 미란이 바닥을 기어 여진에게 다가왔습니다. 미란이 여진의 발을 붙잡으며 울부짖었죠. 여진아, 살려줘. 제발 살려줘. 내가 잘못했어. 한 번만 봐줘. 여진이 미란을 내려다봤습니다. 여진의 눈빛이 얼음처럼 차가웠죠. 미란아, 너 청운각에서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 잡채나 뒤집어 쓰고 살라고 했잖아. 미란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 잡채가 이제 치르는 거야. 여진이 미란의 손을 뿌리치고 지나갔습니다. 미란이 바닥에 엎드려 짐승처럼 울부짖었죠. 헌병들이 미란을 부축해 밖으로 데려갔습니다. 여진이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강당이 조용해졌죠. 계급은 자랑하라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진의 목소리가 강당에 울렸습니다. 계급은 병사들의 목숨을 지키기 위한 책임의 무게입니다. 그 무게를 잊은 자는 별을 달 자격이 없습니다. 여진이 정복 어깨의 별 3개를 손으로 짚었습니다. 저는 이 별의 무게를 끝까지 지겠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박수를 치기 시작했죠. 짝, 짝, 짝. 1명이 2명이 되고 2명이 10명이 됐습니다. 강당 전체가 박수 소리로 가득 찼죠. 장병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여진을 향해 경례를 올렸습니다. 취재진의 카메라가 쉴 새 없이 터졌죠. 여진이 단상에서 내려왔습니다. 김준기가 다가와 경례를 올렸죠. 군단장님, 해내셨습니다. 아니야. 우리가 해낸 거야. 여진이 준기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강당 밖으로 나온 여진의 귀에 함성이 들렸습니다. 생중계를 지켜본 시민들이 국방부 앞에 모여 있었죠. 이여진 장군 만세. 정의가 이겼다. 여진이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맑은 햇살이 여진의 얼굴 위로 쏟아졌죠. 브리핑이 끝난 지 이틀이 지났습니다. 여진이 사령부 집무실에서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죠. 강중희가 급히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군단장님,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최전방 GOP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여진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사고? 무슨 사고? 집안 치마입니다. 폭우랑 지진이 겹치면서 소초 건물이 무너졌습니다. 인명피해는? 강중희가 입술을 떨며 대답했습니다. 한 개 소대가 지하 대피소에 고립됐습니다. 30명이 넘습니다. 여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구조대는 출동했어? 예, 근데 현장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추가 붕괴 위험이 있고 가스가 새고 있다고. 강중희가 말을 멈췄습니다. 여진이 강중희의 표정을 읽었죠. 뭐야, 할 말 있으면 해. 고립된 소대에 민수 병장이 있습니다. 여진의 숨이 멎었습니다. 가슴 한가운데를 누군가 쥐어짜는 것 같았죠. 민수가? 예, 군단장님. 여진이 책상을 짚고 몸을 지탱했습니다. 손끝이 하얗게 질렸죠. 지휘 통제실로 가자. 여진이 급히 통제실로 향했습니다. 대형 모니터에 현장 영상이 떠 있었죠. 무너진 건물 잔해가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구조대원들이 주변을 맴돌며 접근로를 찾고 있었죠. 작전 참모가 다가왔습니다. 군단장님, 상황 보고 드리겠습니다. 말해. 소초 건물이 완전히 붕괴됐습니다. 장병들은 지하 대피소에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통신은 끊겼습니다. 마지막 교신 후 40분째 연락이 없습니다. 모니터 한쪽에 생체 신호 표시가 떴습니다. 녹색 불빛들이 하나둘 깜빡이고 있었죠. 저게 뭐야? 고립된 장병들의 생체 신호입니다. 불빛 하나가 꺼졌습니다. 여진의 심장이 철렁했죠. 지금 불이 꺼진 거야? 예. 신호가 하나 사라졌습니다. 여진이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구조대 상황은? 현장 접근이 어렵습니다. 가스가 계속 새고 있고 언제 또 무너질지 모릅니다. 그때 통신병이 소리쳤습니다. 군단장님, 현장 구조대장 연결됐습니다. 스피커에서 거친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군단장님, 현장 상황 심각합니다. 말해, 어떤 상황이야? 굴착 장비가 안반에 막혔습니다. 뚫리지가 않습니다. 다른 방법은? 추가 붕괴 위험 때문에 대원들이 접근을 못하고 있습니다. 가스 농도도 점점 높아지고요. 여진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포기하면 안 돼. 방법을 찾아. 예, 알겠습니다. 통신이 끊겼습니다. 참모 하나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죠. 군단장님, 이번 사고에 대해 일부에서 비난이 나오고 있습니다. 비난? 군단장님이 최 소장 감찰에 집중하느라 전방 안전 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얘기가 돌고 있습니다. 여진이 참모를 돌아봤습니다. 지금 그게 중요해? 아닙니다, 군단장님. 죄송합니다. 참모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모니터의 녹색 불빛이 또 하나 꺼졌죠. 안 돼. 여진이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통신병이 다시 외쳤습니다. 군단장님, 고립 직전 교신 기록이 복구됐습니다. 틀어. 스피커에서 잡음 섞인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여기 이민수 병장입니다. 대피소에 소대원 전원 있습니다. 부상자 5명, 나머지는 괜찮습니다. 민수의 목소리였습니다. 여진의 눈가가 떨렸죠. 공기가 탁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버틸 수 있습니다. 어머니, 아니 군단장님. 저는 끝까지 소대원들을 지키겠습니다. 잡음이 커지더니 통신이 끊겼습니다. 여진이 눈을 감았습니다. 목구멍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죠. 군단장님. 강중희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괜찮아. 여진이 눈을 떴습니다.
여진의 눈가가 붉었지만 목소리는 단단했죠. 현장 기온 상황은 급격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밤사이 영하로 내려갈 겁니다. 저체온증이 문제겠네. 예.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작전 참모가 다가왔습니다. 군단장님, 중앙정부에서 연락 왔습니다. 모레 추가 인명 피해를 우려해서 구조작전 중단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여진이 참모를 노려봤습니다. 중단? 사람이 30명 넘게 묻혀 있는데 현장 위험이 너무 크다고. 내 아들도 저 안에 있어. 참모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여진이 통제실을 둘러봤습니다. 모든 시선이 여진에게 쏠려 있었죠. 여진이 작전지도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여진의 손이 지도 위에서 가늘게 떨렸죠. 구조작전 계속한다. 군단장님 위험합니다. 알아. 그래도 해야 해. 여진이 펜을 들어 명령서에 서명했습니다. 내가 직접 현장으로 가겠다. 예. 군단장님이 직접요? 현장 지휘가 필요해. 헬기 준비해. 강중희가 경례를 올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진이 집무실로 돌아가 서랍을 열었습니다. 봉투 하나를 꺼내 강중희에게 건넸죠. 이거 받아. 이게 뭡니까? 유서야. 강중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군단장님, 만약을 대비해서 아무 일 없으면 돌려줘. 여진이 정복을 여미고 모자를 썼습니다. 가자. 헬기가 하늘로 떠올랐습니다. 창밖으로 어둠이 내린 산맥이 보였죠. 무너진 지형이 처참한 상처처럼 펼쳐져 있었습니다. 여진이 창문에 이마를 대고 아래를 내려다봤죠. 민수야, 버텨라. 여진이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헬기가 어둠 속으로 날아갔죠. 헬기가 눈보라를 뚫고 현장에 내려앉았습니다. 여진이 헬기에서 뛰어내리자 진흙탕이 발목까지 차올랐죠. 야전 지휘소 천막이 바람에 펄럭거렸습니다. 여진이 천막 안으로 들어가자 구조대장이 경례를 올렸죠. 군단장님 오셨습니까? 상황 보고해. 안반이 너무 단단합니다. 장비로도 뚫기가 어렵습니다. 다른 진입로는 없습니다. 사방이 다 막혔습니다. 여진이 지도를 펼쳐 들었습니다. 손가락으로 지형을 짚어가며 눈을 가늘게 떴죠. 여기 옆으로 돌아가면 안 돼? 거기는 안반층이 더 두껍습니다. 그럼 위에서 뚫으면? 구조대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추가 붕괴 위험이 있습니다. 여진이 지도를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여진의 손가락이 한 지점에서 멈췄죠. 여기. 예. 여기로 시추하면 대피소 천장 옆을 지나가. 공기 구멍을 낼 수 있어. 구조대장이 지도를 들여다봤습니다. 군단장님, 여기는 각도가 까다롭습니다. 조금만 어긋나도 내가 각도 잡아줄게. 장비 가져와. 여진이 천막을 나섰습니다. 구조대원들이 무너진 잔해 앞에 서 있었죠. 여진이 다가가자 대원들이 경례를 올렸습니다. 왜 안 들어가? 젊은 대원이 머뭇거리며 대답했습니다. 군단장님, 아까 흔들림이 있었습니다. 또 무너질 것 같습니다. 무서워? 대원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여진이 옆에 있던 안전모를 집어들었습니다. 안전모를 쓰고 갱도 입구로 걸어갔죠. 군단장님, 구조대장이 소리쳤습니다. 위험합니다.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여진이 갱도 입구에서 돌아섰습니다. 내 아들도 저 안에 있어. 대원들이 숨을 삼켰습니다. 근데 나는 들어갈 거야. 지휘관인 내가 너희 안전 끝까지 책임질게. 믿어. 여진이 갱도 안으로 한 발 들어섰습니다. 젊은 대원이 뛰어왔죠. 군단장님, 저도 가겠습니다. 나도요. 저도 가겠습니다. 대원들이 하나둘 안전모를 쓰고 다가왔습니다.
여진이 고개를 끄덕였죠. 고맙다. 가자. 시추 장비가 안반을 향해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금속 마찰음이 귀를 찢었죠. 여진이 장비 옆에서 각도를 조정했습니다. 조금만 더 왼쪽으로. 거기 그 각도 유지해. 예. 시추들이 이 안반을 파고들었습니다. 돌가루가 사방으로 튀었죠. 1시간이 지났습니다. 여진의 얼굴에 땀과 먼지가 뒤섞였죠. 군단장님, 교대하셔야 합니다. 됐어. 계속해. 2시간이 지났습니다. 드릴이 갑자기 허공을 뚫고 들어갔죠. 뚫렸다. 대원 하나가 소리쳤습니다. 구멍 났습니다. 시추관을 통해 탁한 공기가 빠져나왔습니다. 신선한 공기가 아래로 밀려 들어갔죠. 파이프 연결해. 산소 넣어. 여진이 명령했습니다. 대원들이 재빨리 움직였죠. 여진이 시추관에 귀를 대었습니다. 처음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죠. 제발. 여진이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탕, 탕, 탕. 희미한 노크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들려. 응답이야. 여진이 소리쳤습니다. 대원들이 환호성을 터뜨렸죠. 살아있습니다. 응답했습니다. 여진이 시추관을 두드렸습니다. 탕, 탕. 아래에서 다시 대답이 왔습니다. 탕, 탕. 여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여진이 눈물을 닦으며 뒤를 돌아봤죠. 본격적으로 파자. 진입로 만들어. 예. 굴착 장비가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대원들이 삽과 곡괭이를 들고 달려들었죠. 여진이 삽을 집어들고 첫 흙더미를 퍼냈습니다. 군단장님, 저희가 하겠습니다. 나도 할 거야. 여진이 몇 삽을 퍼내고 대원에게 삽을 건넸습니다. 이제 너희가 해. 빨리. 예. 대원들이 미친 듯이 땅을 팠습니다. 시간이 흘러 동이 터올랐죠. 입구 보입니다. 대원 하나가 소리쳤습니다. 대피소 입구가 모습을 드러냈죠. 문 열어. 대원들이 무거운 철문을 잡아당겼습니다. 문이 열리자 안에서 탁한 공기가 쏟아져 나왔죠. 들것 가져와. 빨리. 여진이 입구로 달려갔습니다. 어둠 속에서 장병들이 서로 기대어 앉아 있었죠. 군단장님이다. 누군가 외쳤습니다. 살았다. 우리 살았어. 장병들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대원들이 들것을 들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부상병들을 하나씩 실어 나르기 시작했죠. 첫 번째 부상병이 들것에 실려 나왔습니다. 여진이 달려가 부상병의 손을 잡았죠. 괜찮아. 이제 괜찮아. 부상병이 눈물을 흘리며 여진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군단장님. 장병들이 하나둘 밖으로 나왔습니다. 여진이 한 명 한 명 얼굴을 확인했죠. 29, 30, 31. 민수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민수, 이민수 병장. 여진이 소리쳤습니다. 안쪽에 한 명 더 있습니다. 대원이 외쳤습니다. 여진이 대피소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구석에 쓰러져 있는 민수가 보였죠. 민수야. 여진이 달려가 민수를 안아 올렸습니다. 민수의 얼굴이 창백했죠. 민수야, 정신 차려. 엄마야. 여진이 떨리는 손으로 민수의 목에 손을 대었습니다. 약하지만 맥박이 뛰고 있었죠. 살았어. 살았어. 대원들이 들것을 가져왔습니다. 민수를 들것에 눕히고 밖으로 옮겼죠. 차가운 바람이 민수의 얼굴을 스쳤습니다. 민수의 눈꺼풀이 떨렸죠. 민수야? 민수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흐릿한 눈으로 여진을 바라봤죠. 군단장님. 응, 나야. 소대원들. 다 구하셨습니까? 여진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응, 다 구했어. 한 명도 안 죽었어. 다행입니다.
민수가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민수의 눈이 다시 감겼죠. 민수야, 괜찮습니다. 기절한 겁니다. 옆에 있던 군의관이 말했습니다. 저체온증이 심합니다. 빨리 후송해야 합니다. 여진이 정복 상의를 벗었습니다. 민수의 몸 위에 덮어주며 여진이 민수의 손을 잡았죠. 조금만 버텨. 금방 병원 가. 후송 헬기가 도착했습니다. 장병들이 한 명씩 헬기에 실렸죠. 여진이 마지막 장병까지 헬기에 태우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구조대장이 다가왔습니다. 군단장님, 전원 구조 완료했습니다. 사망자 없습니다. 여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고했어. 다들 수고했어. 대원들이 경례를 올렸습니다. 여진이 지휘소 천막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무도 없는 천막 안에서 여진이 바닥에 주저앉았죠. 그제야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여진이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소리 없이 울었죠.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지휘관도 장군도 아닌 그저 아들을 걱정한 어머니의 울음이었죠. 한참 뒤 여진이 눈물을 닦고 일어났습니다. 후송 헬기에 올라탔죠. 헬기 안에서 민수가 누워 있었습니다. 여진이 민수 옆에 앉았죠. 민수가 눈을 떴습니다. 어머니, 응, 여기 있어. 민수가 떨리는 손을 내밀었습니다. 여진이 민수의 손을 꽉 잡았죠.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손을 맞잡은 채 창밖을 바라봤죠. 동이 터오는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헬기가 햇살을 향해 날아갔죠. 군사재판정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어 내려갔죠. 피고인 최영호는 군납비리 및 횡령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한다. 최영호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수갑찬 손이 부들부들 떨렸죠. 피고인 권태수는 뇌물수수 및 직권남용 혐의로 징역 18년을 선고한다. 권태수가 의자에서 미끄러지듯 주저앉았습니다. 끌어내. 헌병들이 두 사람을 끌고 나갔습니다. 법정 밖에서 취재진의 카메라가 터졌죠. 며칠 뒤 경기도 외곽의 낡은 단칸방. 미란이 짐을 풀고 있었습니다. 곰팡이 핀 벽지가 눈에 들어왔죠. 미란이 주저앉아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내가 여기서 살아야 해?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텅 빈 방에 미란의 목소리만 울렸죠. 다이아몬드 반지도 명품 가방도 다 빼앗겼어. 미란이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어깨가 들썩이며 울음이 새어나왔죠. 한 달이 지났습니다. 미란이 시장 한쪽에서 식자재 박스를 나르고 있었죠. 아줌마, 이거 저쪽으로 옮겨. 예. 미란이 무거운 박스를 들고 비틀거렸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죠. 잠시 쉬려고 앉았을 때 가게 텔레비전에서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육군 이어진 중장이 전방 GOP 구조작전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화제입니다. 단 한 명의 사망자 없이 30여 명의 장병을 구해냈습니다. 화면에 여진의 얼굴이 떴습니다. 정복을 입고 당당히 서 있는 모습이었죠. 미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여진아. 미란이 텔레비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맞았어. 계급은 남편 거지. 내 거 아니었어. 미란이 고개를 떨구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같은 시각 군단 사령부 연병장에서는 장병들의 함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장병들이 활기차게 훈련에 매진하고 있었죠. 여진이 연병장을 내려다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강중희가 다가왔죠. 군단장님, 오늘 특식 준비 완료됐습니다. 뭐로 했어? 최상급 한우하고 제철 과일입니다. 여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장병들 그동안 고생했으니까
맛있게 먹어야지. 예, 알겠습니다. 여진이 집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에 편지 뭉치가 쌓여 있었죠. 여진이 편지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군단장님 덕분에 맛있는 밥 먹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병 김태호 올림. 다른 편지를 펼쳤습니다. 군단장님, 저희 소대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상병 박준영 올림. 여진이 편지들을 쓸어보며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김준기가 들어왔습니다. 군단장님, 인사 발령 받았습니다. 어디로? 국방부 법무실장입니다. 여진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축하해, 준기야. 내가 해낼 거야. 군단장님이 추천해 주신 덕분입니다. 아니야. 내 실력이야. 준기가 경례를 올렸습니다. 군 내부 정화 작업 끝까지 하겠습니다. 믿어. 잘해. 준기가 나가고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민수의 번호였죠. 민수야. 어머니, 저 퇴원했어요. 그래. 몸은 괜찮고? 예, 다 나았어요. 여진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오늘 시간 돼? 예, 왜요? 아버지 묘소에 가려고. 같이 가자. 알겠어요. 제가 모시러 갈게요. 전화를 끊고 여진이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오후 국립묘지 언덕 위. 여진과 민수가 나란히 묘비 앞에 섰습니다. 묘비에는 고 육군 대령 이정훈이라고 새겨져 있었죠. 여진이 묘비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나왔어. 민수가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아버지, 민수예요. 여진이 묘비 앞에 꽃을 놓았습니다. 당신한테 할 얘기가 많아. 민수가 옆에서 조용히 들었죠. 얼마 전에 동창회가 있었어. 거기서 내가 잡채를 뒤집었었어. 민수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잡채요? 응. 친구가 내 얼굴에 부었어. 왜요? 자기 남편이 별 2개라고 으스대다가 내가 별 3개인 줄 모르고. 민수가 어이없다는 듯 웃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 친구 남편이 비리를 저질렀더라고. 그래서 감찰했지. 여진이 묘비를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근데 그 비리가 생각보다 커서 높은 사람들까지 엮여 있었어. 권태수 장군 말씀이세요? 응. 그 인간이 날 가둬놓고 파면시키려고 했어. 민수가 주먹을 쥐었습니다. 저도 들었어요. 부대에 이상한 소문 퍼뜨리고. 그래. 힘들었지? 저는 괜찮았어요. 어머니가 더 힘드셨잖아요. 여진이 민수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근데 우리 이겼어. 나쁜 놈들 다 잡았어. 예, 알아요. 여진이 다시 묘비를 바라봤습니다. 여보, 그리고 민수가 위험했었어. 땅이 무너져서 묻혔거든. 민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 때문에 어머니 고생하셨어요. 아니야. 내가 대피소에서 소대원들 지켰잖아. 저는 아무것도 못했어요. 못하긴. 마지막까지 버틴 거잖아. 여진이 민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 장아지? 당신 닮았어. 바람이 불어 나뭇잎이 흔들렸습니다. 햇살이 묘비 위로 따스하게 내려앉았죠. 민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저 내일 부대 복귀해요. 여진이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벌써? 예. 더 쉬어도 된다고 했는데 빨리 돌아가고 싶어요. 왜? 민수가 묘비를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처럼 별보다 밝게 빛나는 군인이 되고 싶어요. 여진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민수야, 아버지도 그런 군인이었잖아요. 저도 그렇게 될게요. 여진이 민수를 꼭 안았습니다. 그래, 내가 해낼 거야. 두 사람이 묘지를 나섰습니다. 노을이 산맥 위로 붉게 물들고 있었죠.
저녁 여진이 사령부 집무실로 돌아왔습니다. 휴대전화에 알림이 떠 있었죠. 동창의 채팅방이었습니다. 이여진 장군님 정말 대단해. 미란이가 잡채 부은 거 생각하면 아직도 어이없어. 미란이 그 꼴 당해도 싸. 여진아, 너 진짜 멋있다. 여진이 메시지를 훑어봤습니다. 여진이 아무 말 없이 채팅방을 나갔죠. 거울 앞에 섰습니다. 정복을 단정히 여미고 훈장을 만졌죠. 어깨 위에 별 3개가 조명을 받아 빛났습니다. 여진이 거울 속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잡채를 뒤집어 썼던 그날이 떠올랐죠. 그날의 수치가 여기까지 데려왔네. 여진이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여진이 거울 속 자신을 향해 거수 경례를 올렸습니다. 단단하고 당당한 자세였죠. 스피커에서 여진의 목소리가 군단 전역에 울려 퍼졌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했습니다. 내일도 함께 힘냅시다. 이상 군단장 이여진이었습니다. 장병들이 연병장에서 경례를 올렸습니다. 여진이 집무실을 나섰습니다. 강중이가 지프차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죠. 군단장님, 최전방 초소 점검 준비됐습니다. 그래, 가자. 여진이 지프차에 올라탔습니다. 지프차가 어둠 속으로 달려갔죠. 차창 밖으로 별이 총총히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여진이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죠. 진정한 별은 가장 낮은 곳을 비출 때 빛나는 거야. 지프차가 전방을 향해 달렸습니다. 여진의 어깨 위 3개의 별이 어둠 속에서 빛났죠. 여기까지가 이어진 군단장의 이야기였습니다. 누군가는 별을 달면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려 하고 누군가는 그 별로 가장 낮은 곳을 비추려 합니다. 박미라는 남편의 별 2개를 자신의 것인 양 휘두르다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반면 이어지는 별 3개를 달고도 수수한 시계 하나로 동창회에 나갔죠. 진짜 무게를 아는 사람은 굳이 자랑하지 않습니다. 잡채를 뒤집어 쓴 그날의 수치가 거대한 비리를 밝히는 불씨가 됐습니다. 무너진 땅 속에 갇힌 아들 앞에서도 지휘관의 책임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진짜 별의 무게였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남의 권위를 빌려 의수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빌린 권위는 언젠가 돌려줘야 합니다. 그때 남는 것은 자신이 쌓아온 것뿐이죠.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울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힘든 순간에도 자신의 자리를 묵묵히 지키는 모든 분들을 응원합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